안녕하세요. 학습지 24에 지금 벡터의 성분과 내적, 단원, 중단원 마무리하기와 대단원 한 문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110쪽부터 11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1번부터 볼 건데요.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A 벡터, 스몰 B 벡터라고 할 때 다음 점의 위치 벡터를 요거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A, B의 위치 벡터 이건 왜 나타났어요?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켰을 때, 그치? 시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 A 점과 B 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했었고,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를 A 벡터,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때 선분 A, B를 내분하고 외분할 때 어디로 가는지, 자, 요거는 공식을 좀 배운 것 같아, 그치? 자, 이 같은 상황에서 M 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때의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요. M 플러스 N 하시고 M에다가 A 벡터 곱해요? B 벡터 곱해요? 그렇죠. B 벡터 더하기 N A 벡터 이렇게 됐었던 거. M 대 N으로 외분한대. 자, 외분할 때는 M 빼기 N 분의, 자, M에다가 뭐예요? 저기요? 자, M B 벡터 빼기 N A 벡터 이렇게 했었던 거.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겠구나. 자, 봅시다. M 역할, N 역할, 내분이니까 더하기 3 더하기 1, 4분의 3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1 곱하기 A 벡터. 끝. 자, 2번. 자, 외분한대요. 외분. 자, 2 빼기 3 했던 거. 2 빼기 3 마이너스 1분의 2를 B에 곱하는 거죠. 2 B 벡터 빼요. 더래요. 빼요. 3 A 벡터. 자, 조금만 정리해볼까? 그럼 얘는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 자, 2번.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나 있네요. 자,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났을 때 이 벡터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쵸. 이거 역시 위치 벡터, 어떤 종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었고, 성분일 때는 시점이 원점, 그리고 종점이 1, 마이너스 2인 1, 마이너스 어느 정도 있을까? 한 요 정도? 지금 요게 A 벡터라는 뜻이에요. 1, 마이너스 2까지 원점에서부터, 그다음 마이너스 1, 3까지 한 요 정도 되는 거가 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라면 이거는 B 벡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시오. 자, 모양은 이렇게 됐대. 근데 이제 성분으로 알아내는 것은 성분의 연산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았었죠? 2 하고서 그 성분 그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1, 3 하시고, 자, 실수배 각각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 3. 자, 성분은 성분끼리,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즉, 답은 1, 마이너스 1이다. 되셨죠? 자, 되셨고, 두 번째 거 그대로 원리 아셨으니까 하시면 되는데요.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3을 해주는 거래. 그럼는 하시고 바로 암산할까요? 그러면 1에다가 얘는 3 더해지네. 4,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9 더해지겠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 마이너스 11이다. 되셨나요? 자, 3번 두 벡터 A와 B에 대하여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성분을 이용한 내적이 되겠네요. 자, 내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자, 내적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였었냐면은요. A 내적 B,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에다가 뭐 곱했어? 코사인 세타값. 이때 세타는 위치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 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던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요.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일 때 A 내적 B는 성분의 곱으로 했을 때는 A1이랑 B1 곱하고 더해 A2 곱하기 B2 이렇게 했었던 거. 이 두 가지 정의를 잘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골라 풀 것이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내적 B 하신 다음에 X 성분은 X 성분끼리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시고 더하기
y 성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실수 계산이기 때문에 곱하기 기호를 마음껏 쓰는데요. 벡터끼리 했을 때 이렇게 x표 곱하기 표시 쓰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범위인 외적을 설명하는 기호라고 했죠. 그래서 벡터끼리 곱할 때는 항상 우리는 점만 사용한다. 자,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4 하셔서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어머, 뭐야? 답 보네? 에이, 정말. 정정합니다. 얘는 플러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게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두 직선 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래. 자, 일단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지금 봅시다. 이 두 직선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 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자, 첫 번째 방법은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자, 두 번째 방법은 법선 벡터였었죠. 벡터. 자, 방향 벡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만약에 방향 벡터가 u라고 표현이 되고 그것의 성분이 왜 그러니? u1, u2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했대.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자, u1 성분을 분모해 하시고 x-x1 은으로 연결 u2분의 y 빼기 y1 요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방향 벡터가 나왔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했었고 자, 법선 벡터는 보통 n 벡터 이용해가지고 n1, n2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점 x1, y1을 지나는 거라고 했을 때 자, 법선 벡터는 내적이 0인 거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n 벡터와 직선 위에 있는 그 점, 즉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다 라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면 n1 곱하기 x-x1 더하기 n2 곱하기 y-y1은 0이다. 이렇게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쓸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럼 다시 문제 분석. 어머, 그러면은 이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야.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를 이용해야 될 것인가? 그쵸? 방향 벡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럼 방향 벡터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 u 한번 해볼게요. 방향 벡터 u는 뭘까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2,1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는 v라고 할게요. v 벡터는 성분이 뭘 것 같아? 일단 k겠군. k,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치. 요거 낚이면은 큰일 난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y의 개수를 잘 맞춰주셔서 마이너스 2구나 요걸 눈치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방향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봐봐. 지금 이 직선에서요. u라는 것은 0,0에서부터 출발해서 2,1까지 가는 자, 직선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야. 이 방향. 이게 직선 첫 직선의 방향이에요. 기울기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k, 마이너스 2 그냥 아무데나 잡을게. 고민되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 방향이 두 번째 직선의 방향이라는 거야. 됐죠? 그치?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평행일 때라고 알려줬어. 자, 평행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돼야 되겠어? 평행하면 땡땡배 바로 떠올리라 했잖아요. 그치? 평행이면 실수배구나. 실수배. 뭐들이 실수배? 벡터끼리. 그치? 근데 특히 이때 방향 벡터가 실수배여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방향 벡터가 실수배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봐봐. 아까 전에 이게 u 벡터라고 했는데요. 실수배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길거나 짧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길거나 짧거나 어쨌든 이 방향을 지는 직선은 어떻다는 거야? 평행이라는 거죠. 그쵸? 자, 실수배 이렇게 활용할 거고 보시면 어쨌든 그러면 u라는 것은 평행이기 때문에 v라는 이 벡터의 실수배겠다. 그럼 t라는 실수, t는 실수, 0이 아닌 실수.
라고 잡을게요. 그럼 성분으로 표현해 볼게. U는 2,1, T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T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로 알아낼까요? 그쵸? 마이너스 2에 T 곱한 값이 1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K라는 게 2구먼 따라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아, 평행일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수직일 때, 자, 수직일 때는 자, 평행할 땐 실수배, 수직일 땐 내적이, 그렇지, 내적이 0이다. 요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직이므로 내적 값이 0이다. 그쵸? 자, 수직이므로 U랑 V랑 내적을 했더니 0이 된다. 성분으로 가야죠. 2,1 내적 K,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K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내적 잊지 않으셨죠?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겠어요? 따라서 K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벌써 스포를 해버렸군요. 위에다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답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방향 벡터 이렇게 나와 있고 점 얘를 지난데, 그치? 이거를 기하적으로 살짝 설명을 해보면은 설명이 너무 길어지나? 2, 마이너스 3. 요게 지금 방향 벡터 U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4를 지난대. 정작 이제 점은 요걸 지난다는 거야. 다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은 요거래.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은 요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됐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은 2분의 하시고 x 마이너스 1 하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1 은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그럼 얘는 2분의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 따라서 얘는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로 고치고 말까? 3분의 4 마이너스 y 이렇게까지 그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고, 자, 법선 벡터를 이용할 때는요 내적이 0임을 이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어떤 성분이랑 곱하고 더하기 5랑 어떤 성분이랑 더해서 이렇게 0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괄호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x 빼기 x1, y 빼기 y1이었다고요. 적어볼게. 자, 마이너스 3에다가 x 빼기 2, 그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y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는 0이래. 자, 요거를 쭉 정리하시면은요 이왕이면은 일반형으로 쭉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 따라서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오른쪽 삼각형 OAB에서 OA가 A 벡터, OB가 B 벡터라고 하고 변 OA의 중점을 P 그리고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이때 PQ, 자, PQ 이만큼. 자, PQ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M과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PQ를 구하기 위해서는 O를 시점으로 하는 OP 벡터 필요할 것 같고요. OQ 벡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OP와 OQ에 대한 힌트가 다 적혀져 있는 것 같아. 일단 OP라는 것은 OA의 중점이 P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자, OP 벡터는 2분의 1 A 벡터구나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왜냐하면 P는 OA의 중점. 자, 이렇게 됐고, 자, OQ 적어볼게요. 자, OQ 벡터는 지금 얘는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우리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1 해서 3분의 2 곱하기 그쵸,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Q를 할 건데 PQ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Q는 분해시켜볼까? P를 버리고 Q로 가는 방향. P를 버리고 Q로 가는 방향. OP가 빼져야겠죠? 그래서 OQ에서 OP를 빼는 요거였었다. 그쵸? 그럼 방금 전에 구했던 OQ는 3분의 분해시킬게. 2B벡터 더하기 3분의 1A 벡터에다가 2분의 1 A 벡터를 빼는 거죠. 빼기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6분의 2, 6분의 3으로 고쳐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은 는 하시고 PQ 벡터는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플러스 3분의 2 B 벡터다. 그럼 M값, N값 나왔네요. M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N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7번 두 벡터 A와 B가 이렇게 XY 문자가 포함된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A와 B가 같대요. 이렇게 같을 때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풀이 과정과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가 크다는 것에서 이므로 각각의 성분이 같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죠? X-2의 성분과 Y 플러스 4 다음 y-5, 1-3x가 각각 같다. 그렇죠? 그래서 x-2는 y 플러스 4이므로 여기에서 y는 x-6이라는 이 식을 끄집어낼게요. 그리고 y 또한 y-5는 1-3x까지 끌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따라서 y는 6-3x라는 식까지 이렇게 얻어낼게요. 그러면 1을 2에 대입할게요. 1을 2에 대입한다면은 x-6은 6-3x이고 그럼 4x는 12 따라서 x값은 3이구나. 이거를 또 대입해 주시면 어디다 대입할까요? 1에 또 대입하면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3. 1이든 2든 어디 대입하든 y값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어. 그쵸? 그러면 따라서 A 벡터라는 것은 x를 3 대입하면 3-2, y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벡터 크기 값은 루트 씌우시고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게 되겠네요. 는 하시면 루트 65. 자, 그러면 지금 A 벡터의 크기 구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얘는 A 벡터가 1,-8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1,-8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가로가 1, 세로가 8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A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까지 참고로 하시면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실수 KL과 두 벡터 A, B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대요. 그때 K 플러스 L의 값을 구할게요. 자, 이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둘 다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자, 왜 그런지 지금 한번 볼게요. 일단 왼쪽에 좌변에 있는 이 벡터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 주시면 4A 벡터 마이너스 8B 벡터 B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자, 요거는 A 벡터는 A 벡터끼리 계수 정리해 주시면 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요게 될 거예요. 그쵸? 이고 자, 따라서 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는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A, B가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므로 자,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프린트에서 이렇게 평행하지 않을 때는 개수를 비교해서 각각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K는 1이고 L 값은 마이너스 5다. 따라서 K 플러스 L 값은 마이너스 4 하고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9번은 A 벡터, B 벡터, 그리고 A 벡터, B 벡터의 합의 크기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보고서 내적 이용하는 거네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대번 A 내적 B라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얘를 제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 자, A 플러스 벡터 B의 크기는
얘는 4, 4, 16이잖아요. 16이라는 걸 미리 알고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내적 이용한다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제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벡터 세상에서의 곱하기는 그래 내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A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을 쓰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했었지? 그렇지. 바로 이렇게 전개해도 됐었어요. 우린 배웠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설명일 뿐이고 바로 전개해서 쓰셔도 A 벡터의 크기 플러스 2AB인데 벡터는 내적의 곱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을 대입할게요. 16은 나중에 쓰고 2는 4 플러스 2에 A 내적 B 하시고 B 크기는 3이라 했으니까 3이 9. 자, 따라서 이 A 내적 B라는 것은 둘이 계산하시면 3이구나. 따라서 A 내적 B의 값은 2분의 3이다 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요거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제곱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얘의 제곱은 사실 A 벡터 마이너스 3B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바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A 벡터 제곱 하시는데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고 했죠. 크기의 제곱 쓸게요. 그리고 이 AB 할 건데 개수 마이너스 6 적으시고 A랑 B 쓰시는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적 기호 중간에 꼭 써주시고 플러스 9 B의 제곱 하시는데 크기의 제곱이다. 그럼 아는 값들 다 그냥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A 크기의 제곱은 2는 4 그리고 마이너스 6에다가 A 내적 B가 2분의 3이라는 거 사용하시고 더하기 9 곱하기 9, 9, 8, 3세분 9 이렇게 되겠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9 더하기 9, 9, 81 이렇게 돼서 답은 76이거든요. 네, 76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곱을 푼 요거기 때문에 루트 씌워져서 루트 76인데요. 얘는 4 곱하기 19 해가지고 2루트 19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루트 19 되셨죠? 자, 10번. 자, 두 벡터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벡터와 A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x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당연히 벡터의 내적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적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 내적은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 방법 얘를 이용하라는 거고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하기 때문에 양변에 요 크기의 곱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0번에 돌아오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A 벡터, B 벡터 각각이 아니라 요 합과 차 자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도대체 어떤 성분을 갖는 건지 볼까요? 각 성분의 합 3,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 다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계산하시면은 1, 마이너스 7이구나. 요거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궁금한 거야. 그쵸? 그러면 코사인 x도는 자, 얘의 크기. 그쵸? 자, 얘의 크기 루트에다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확실하게 쓰려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다. 거기다 곱하기 두 번째 있는 벡터 얘의 크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분의 자, 둘의 내적이에요. 둘의 내적. 그러면 3 곱하기 1 해서 과정을 다 쓸까요? 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10, 루트 50 분의 3 더하기 7이니까 10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10 약분되시고 루트 5분의 1까지만 남고 유리화하셔서 5분의 루트 5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x 5분의 루트 5. 학습지 24 11번 점 얘와 벡터에 대해서 자, 요것이 얘를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쵸? 이때 원점 O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접근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식 자체를 살짝 분석해 보는 거야. 어떻게 분석하느냐? 지금 일단 U 벡터가 좀 심상치 않아. 그죠? 얘 실수배인 건데 이 두 벡터가 시점이 O인 벡터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랑 살짝 이양시켜 볼까? 그러면 OP 벡터 마이너스 OA라는 게 이게 U의 실수배라는 거야. 얘 한 벡터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AP 벡터가 U라는 벡터의 실수배라는 거야. 자, 지금 1,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쵸? 얘는 A라는 점으로 마이너스 1,1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4,3은 어디냐? 4,3 대충 여기라고 적을게요. 자, 4,3이 이 U 벡터인데 A에서부터 P까지의 그 벡터가 U의 실수배라는 거야. 자, P는요, 이 U랑 평행인 점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다시, 자,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건, 그쵸?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건 U랑 평행이면 되는구나. 와닿는 게 있죠,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P라는 직선은, 그치? P라는 직선은 방향 벡터가, 그러니까 점 P가 그리는 직선 L은 방향 벡터를 U, 방향 벡터가 U 4,3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네.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학습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향 벡터 4분의 x 빼기 x 성분 플러스 1은 성분이 아니죠. 이건 좌표죠. 다음은 그리고 3분의 y 마이너스 1 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선까지의 거리래요. 원점에서부터.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으로 한번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형으로 고쳐보면은 이 직선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점 0,0에서의 거리 d는 구하시면, 조금만 공간을 만들게요. 자, d를 구하면 분모는 뭐였어요? 루트에다가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3에다가 이 x, y 좌표에다 0,0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7 이렇게 되네. 그럼 5분의 7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답은 5분의 7이다. 자, 두 번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관점 끝났고, 두 번째 관점. 자, 얘는 성분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P를 x, y라고 하고, 그러면 OP는요, 지금 이 식을 적어볼게. 자, x, y는 OA 마이너스 1,1 플러스 T의 U니까 4,3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 x, y는 4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x는 4t 마이너스 1이고 y는 3t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여기서 t는 4분의 x 플러스 1이고 t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네요. 그냥 이 플러스네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t를 없애주기 위해서 따라서 직선은 4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 순서였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오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형으로 고치는 거 방금 전에 똑같이 3x-4y 플러스 7은 0이고 원점부터의 거리 0,0부터의 거리 d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0,0 대입하시니까 절대값 7, 5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방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두 직선 얘와 얘
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x일 때 코사인 x도의 값을 구하여라. 자, 코사인 x 값 나오면은 바로 벡터의 내적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적인데요. 이거는 각각의 내적을 위한 성분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u라고 한다면은요. 얘의 성분은 뭐가 될 거예요? 뭐 콤마 뭐? 2, 그쵸.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 v라고 할게요. 방향 벡터 v는 뭐, 3,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 다 구했네. u랑 v를 이용하기 위해서 코사인 x도는 어떻게 돼? uv의 각각의 크기의 곱분의 uv의 내적이다. 자, 크기 u의 크기는 2, 2는 4, 1, 1은 1, 5, 루트 v의 크기는 루트 10 분의 내적 2, 3은 6, 마이너스 1. 아, 얘는 5 루트 2분의 5구만 2분의 루트 2네. 그쵸?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x도의 값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 13번 두 벡터 A, B 벡터가 있는데요.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OP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와 B 벡터의 앞에 있는 실수배 하시고 나서 더한 거. 이거는 1차 결합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A 벡터와 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근데 이때 K랑 L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L 값이 1이라는 거예요. 오. 이때 전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자, 이거 잠깐 기억나시나 보세요. 얘들아. 옛날에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 얘를 한 벡터로 합치고 싶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3분의 1 5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5 B 벡터 이거를 하나의 벡터 표현으로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자, 둘이 앞에 있는 얘가 합이 1이 됨을 확인하고 자, 이때 내분 외분 배울 때 했었어요. 합을 확인하고 그 다음 P라는 점을 정의했어요. P를 어디라 뭐라고? 자, A, B,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OP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 또 하나. 자, 2분의 1 5A 벡터 더하기 2분의 1 5B 벡터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얘를 M이라는 점을 A, B를 1대1로 내분. 1대1 내분. 이건 중점이라는 거죠. 그치?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고 5M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합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만약에 5A 벡터 더하기 2OB 벡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한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치. 억지로 3분의 3분의를 만들어줬었어요. 그쵸? 그래서 3 앞에다 곱해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OP 재활용하시면은 OP 벡터에다가 3을 곱해준 벡터였다. 이렇게 했었잖아. 자, 그럼 다시 자,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해 보면은 위에 있는 게 떠오를 수도 있어. 아, K 플러스 L이 합이 1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냥 나눠줘 볼까? K 플러스 L 분해라고 해도 똑같네. 됐나요? 감이 오시나요? 그쵸. 자, 둘이 K 플러스 L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L분의 L 합하면 항상 1이 되고 그치? 그리고 K와 L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어떤 범위인지를 지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초록색은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A 벡터는 마이너스 1,5를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자, 얘가 A 벡터래. A 벡터. 자, 그 다음 B 벡터는 2,1이래요. 2,1 한 요 정도로 해볼까? 2,1 해서 B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OP 벡터라는 것은 이건 AB 벡터 둘이 이은 2, 3분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OP 벡터라는 것은 5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는 벡터인데 자, 만약에 K가 0이라고 해볼게요. L이 0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 되죠. K가 0일 때는 L이 1이어야 돼. 왜냐면은 합이 항상 1이어야 되니까 K가 0, L이 1이라면은 OP 벡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B 벡터가 될 거야. 그렇지? 아, OP 벡터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만약에 이 중간 부분 있잖아. 만약에 K가 2분의 1,
L이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중점이지. 중점. 중점으로 가기도 하겠구나. 자, 극단적으로 쭉 가가지고 K는 1이고 L이 0이라고 해볼게요. L이 0, K가 1 하면 OP 벡터는 A 벡터겠구나. 그쵸? A 벡터면은 요 벡터가 되겠구나.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와봤어. 감 오시죠? 맞아요. 지금 이 P라는 점은 이 직선 A랑 B라고 할까? 종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 3분 AB 위의 모든 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풀어보면은 이 중간점하고 자, 극단적인 점들 첫 번째 K가 0이고 L이 1일 때, 두 번째 K가 1이고 L이 0일 때는 각각 이미 분석을 끝냈고 자, 세 번째로는 K가 0보다 크고 L도 0보다 커요. 둘 다 0이 될 수 없을 때 이때는 K 플러스 L이 1이잖아요. 그럼 봐. 지금 얘가 OP라는 것은 K 플러스 L분의 K A 벡터 플러스 L B 벡터예요. 이므로 마이너스 1,5와 자 A라고 할게요. 와 B 2,1에서에 대해서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요? L 대 K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하는 점. 그쵸? 그리고 양 극단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AB 위의 점이다. 그쵸? 자, 내분이니까 AB 위의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따라서 P가 그리는 도형은 선분 AB다. 그쵸? 그래서 도형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면 루트 씌우시고 X끼리 빼서 제곱 3, 3은 9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4, 4, 16 결국은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1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5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대요. 두 삼각형 OBC, OEF의 무게중심을 각각 G1과 G2라고 한대요. 이때 AG1 내적 AG2 요거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선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중선들을 연결한 거예요. 그쵸? 중선들을. 자, C에서부터도 중선 내리고 O에서부터 중선 내리고 B에서부터 중선을 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A에서부터 G1까지 오는 그 3분 위에다가 그어볼게요. 즉 다시 한번 C에서부터 이게 G1을 구하기 위해서는 OB라는 데에 중선을 그었다. 이렇게 되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얘도 중선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되셨죠? 그렇다면은 이 정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므로 각도 이만큼 몇 도? 30도. 그쵸?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도 3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AG1과 AG2가 이루는 각이 60도겠구나. 이거까지 연결되시나요? 자, 여기는 60도겠구나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G1, AG2까지의 이 선분의 길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차분하게 해봅시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정육각형에서는요, 이거 정삼각형이죠, 그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의 이거는 사실 거의 다 외우셨죠, 그치? 자, 1대 2대 루트 2 요거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가 2 부분이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2분의 1이고 또 마지막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지금 C에서부터 여기 H라고 하나 해자. CH 그러면 C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은요. 그쵸? G1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을까? 그쵸? 얘는 3분의 1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분석 끝났죠? 그러면 예쁘게 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분석해 놓은 내용을 이제 예쁘게 풀이를 쓸게요. 일단 우리가 H라는 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H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AG1과 선분 BO의 교점을 H라 하면
하면 삼각형 ABO는 한 변의 길이가 뭐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임으로 해서 바로 연결할게요. 우리 정삼각형에서 지금 AH가 BO의 중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임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석 바로 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AH도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리고 OBC도 바로 써야겠다. 삼각형 ABO, 그 다음 삼각형 OBC도 마찬가지야. OBC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므로 AH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CH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2다. 그리고 또한 G1은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이므로 무게중심. 자, 요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아까 2대1 써먹을 때죠. 그치? 그러면 G1H의 길이는 3분의 1 CH의 길이가 되고, 따라서 는 연결 쓸게요. 그냥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즉 G1H는 6분의 루트 3이다. 따라서 우리 AG1까지 한 번에 쓸게요. AG1은 AH의 길이 더하기 G1H의 길인데 AH 길이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듯이 6분의 루트 3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얘는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AG1까지의 길이를 지금 AG1 벡터의 크기를 바로 3분의 2 루트 3이라고 구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AG2까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OF와 OEF 이용해가지고 2분의 루트 3과 지금 1대2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쭉 구해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AG2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 놓은 각도 여기 60도라는 거 바로 쓸게요. 각도 G1A, G2는 60도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AG1 내적 AG2는 AG1 벡터의 크기 곱하기 기호 생각할게요. AG2의 크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각각의 크기는 3분의 2 루트 3 그리고 3분의 2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까지 되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아니다. 이렇게 약분하시면 답은 3분의 2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에 대하여 요 내적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살짝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풀이 방법은 중간에 꼬리물기가 되도록 변형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핵심 아이디어예요. 즉, 자, AC는 AB 플러스 B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므로 주어진 식은 벡터 AB, 벡터 BC의 차에다가 벡터 AB 플러스 벡터 BC 이렇게 한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벡터 세상에서는요, 합차 공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AB 벡터의 제곱 하지 마시고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B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AB 벡터의 제곱값과 BC 벡터 크기의 제곱값이 같아지고 둘 다 양수가 되므로 따라서 AB의 크기와 벡터 BC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야? 그쵸? 선분 AB와 선분 BC 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네, 16번 두 점 PQ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P벡터, 스몰 Q벡터라고 했고요. 세 벡터 A벡터, C벡터, N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벡터 P랑 Q가 각각 첫 번째 조건 요거를 만족시키고, 이거 많이 어디서 봤는데, 두 번째 얘는 Q는 얘를 만족시킨대. 이때 선분 P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를 보고서 바로 이거 뭔데 떠올리셔야 돼요. 두 번째 얘 보시고서요. 이거 뭔데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안 떠올려도 괜찮아. 다음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관련이 있구나. 얘는 원방 관련이 있구나. 이거를 눈치채시면은 훨씬 풀기가 쉬워요. 특히 이건 어떤 직선이냐면은 법선 벡터가 n이고 1,5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C 뭐냐? 4,2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4,2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요거를 눈치채시면 좋죠. 그러면 바로 식 구하고 직관적으로 그림 그리시고 4,2 점 찍으시고 반지름 3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직선은요. 법선 벡터가 이거니까 2에다가 x-1 마이너스에 y-5는 0 일반형으로 2x-y 하시고서 플러스 3은 0. 그러면 절편이 3이고 이렇게 생겼겠다. 이게 직선이겠죠? 그러면 PQ의 최소값은 뭐겠어? 요만큼. 이게 최소. 최대는요? 저 원점을 뚫고 지나가서 자, 요만큼이 최대가 되겠죠. 최대, 얘는 최소. 최소는 사실 원점이 아니라 중심이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3을 빼면 되는 거였어. 얘는 이제 반지름 3을 더 더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푸시면은 바로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중심이 4,2잖아요. 4,2에서부터 와 직선 2x-y 플러스 3은 0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D는 루트의 2의 제곱 4 더하기 1의 제곱 1이니까 분의 자 2 곱하기 4 대입하시는 거죠. 8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루트 5분의 9 이렇게 나오고 5분의 9 루트 5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9 루트 5 요만큼이 5분의 9 루트 5인 거야. 여기에서 3을 빼주는 거죠. 최대는요 5분의 9 루트 5에다가 플러스 3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요거예요. 5분의 9 루트 5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지금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성분 비교하시면서 풀이를 두 번째로 해볼게요. 자, 지웁니다. 자, 일단 P 좌표를 정할 거예요. P를 x, y라고 할게요. 자, x, y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거 그대로 써볼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는 이거 어떻게 해요? x 빼기 1, y 빼기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n 벡터에다가 p-a 벡터 내적한 거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2, 마이너스 1 내적 x-1, y-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에 x-1 더하기 마이너스에 그러면 이거 더하기 빼야겠다. 생략.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5 요게 될 거고 이게 0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건데 는 0이래. 따라서 우리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얻어요. 이게 뭐다? px, y가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낼 게 뭐냐면은
q-c 벡터의 크기가 3이다. 요거는 사실 보자마자 다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자 q라는 것도요, 그냥 여기서 x, y라고 한번 잡아놓을게요. 성분으로 보시면, 그럼 q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x-4, y-2가 돼요. 되셨죠? 자, 요거의 크기가 3이래. 자, q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이왕이면 제곱으로 할까? 크기의 제곱. 더 헷갈릴까? 그냥 크기로. 는 루트에다가 요거 빼기 0의 제곱.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0의 제곱 y-2의 제곱. 요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3이다. 따라서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9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식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중심이 어디? 중심이 4,2고 반지름이 뭐인? 반지름이 3인 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중심 4,2 그리시고 반지름 3이니까 한 요 정도 그리시고 직선 그리시고, 얘는 y는 2x 플러스 3 이거죠? 그러면 최소는 방금 지금 뭐 하라고 했죠? 최소값만 구하는 거죠? 최소값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원위의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소인데, 사실상 중심에서부터 거리 구하고 나서 반지름 3 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심인 4,2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아까처럼 구하시면은 거리 D는 4,2에서 와 직선 거리 루트에다가 2의 제곱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씌우고 4,2 넣을게요. 4, 2, 8 마이너스 2 플러스 3. 얘는 루트 5분의 9 5분의 9 루트 5가 되고, 반지름 3을 빼시면 따라서 최소값 5분의 9 루트 5 빼기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되셨고 대단한 평가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OA 벡터는 A 벡터, OB 벡터는 B 벡터.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OC 벡터 한번 볼게요. OC 벡터는 A 벡터랑 크기 같은데 반대 방향 마이너스 A 벡터. 맞네요. 자, AB 벡터 볼게요. AB 벡터는 잘 봐. A를 버리고 B로 가는 방향. 어떻게 한다 했죠? 그쵸. A를 버리니까 마이너스 A 벡터 된다고 했어.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 자, 땡. 2번이 옳지 않네요. 자, BC 가볼게요. BC는 이렇게 되는데, 자, BC 할 때 원점이 이제 시점이고 5점이 시점으로 한 두 벡터가 필요하다는 거 눈치채시고, B를 버리고 C로 가는 방향이죠. 얘를 버리니까 마이너스 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CD 볼게요. CD 요렇게. CD 요렇게. 자, 얘는요. C까지 오는 위치 벡터 OC 벡터 있고 OD 벡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OD 벡터 한번 구해볼까? OD 벡터는 그치, B 벡터랑 반대 방향, 크기는 같은 거 이렇게 됐죠. 자, C를 버리고 D로 가는 방향이래. 자, 얘를 버리고 얘로 가는 방향. 그럼 얘를 버린다는 의미는 빼주라는 의미죠. 마이너스 A 벡터를 또 빼줬네? 그럼 플러스 되겠다. 플러스 A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맞네요. DA 갑니다. DA 이렇게 가는데요. 얘는 D를 버리고 A로 가는 방향. D는 마이너스 B 벡터네요. 마이너스 B 벡터를 버린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하라는 뜻, 빼주라는 뜻. A 벡터 빼기 마이너스 B래요. 풀풀 바뀌어서 A 플러스 B다. 맞아요. 자, 됐고 학습지